오늘부터 플러터를 공부해 볼 건데요. 단순히 API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앱을 플러터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듯해서 유데미 앱을 최대한 비슷하게 UI를 구성하고 기능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핸드폰으로 유데미 앱을 실행시키고 캡처받은 이미지인데요. 오늘은 로그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페이지부터 플러터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요. 터미널에 새 터미널을 누르시고 새로운 앱을 플러터 앱을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야 될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플러터 크리에이트 자, 유데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 해당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 샘플 코드를 iOS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샘플 앱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저는 기존에 있던 클래스 코드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모두 지우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화면을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버튼이 총 3개가 있고요. 텍스트가 하나, 둘, 3개가 또 있군요. 그러면 총 6개의 6줄로 나뉠 수 있겠죠. 6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러한 구성이 그대로 코드에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를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앱으로 사용해야 될 클래스는 유데미라고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상속하고요. 자, S가 하나 빠졌군요. 자, 그런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더 정의하시죠. 로그인 초이스 페이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우리는 여기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미지에 해당되는 UI를 구성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메인 함수에 호출하는 클래스는 유데미로 바꾸고요. 유데미 내부에 지금 빌드 함수가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매터리얼 앱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홈에 로그인 초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인 초이스 페이지에 간단하게 스캐폴더를 넣고요. 바디 내부에 컨테이너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차일드로 센터 위젯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위젯 내부에는 이렇게 텍스트 위젯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오른쪽 시뮬레이터가 갱신이 안 되는 걸 보면 디버거를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헬로라고 하는 텍스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면 총 6줄의 로우를 추가할 겁니다. 그 6줄의 로우는 컬럼 안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센터 내부에 컬럼 위젯을 넣고요. 컬럼 위젯 내부에 로우를 이렇게 추가할 겁니다. 첫 번째는 로그인, 두 번째는 대시 또는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페이스북 로그인, 네 번째는 구글 로그인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처음이십니까? 계정 만들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용 약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로우가 화면에 배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로우에 이메일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텍스트로 이메일로 로그인을 이렇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 맨 좌측 상단에 지금 위치해 버렸죠. 자, 일단은 화면의 중간에 올 수 있도록 보시면 컬럼에 로우 6개 로우의 부모인 컬럼에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한번 줘 볼게요.
그랬더니 이메일로 버튼이 중간으로 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화면을 미리 보면 바탕화면이 흰색이 아니죠. 일단은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스캐폴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서 자, 지정을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메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코딩이 됐는데 이 텍스트를 둘러싼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각형. 자, 일단은 텍스트 위젯을 선택하시고 좌측의 정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Wrap with Container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컨테이너의 자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세미콜론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의 높이를 한 50 정도로 지정을 하시면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죠. 컨테이너 높이가 지금 지정이 됐을 거예요. 자,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 컨테이너에 백그라운드로 하얀색으로 칠해질 수 있게끔 컨테이너에다가 색깔을 입혀야겠죠. 데코레이션을 주고요. 박스 데코레이션의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그랬더니 이메일로 로그인 그 텍스트 주변이 이렇게 흰색으로 아마 컨테이너의 50만큼 높이를 가지는 컨테이너의 색깔이 지정된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컨테이너의 크기가 위드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위드는 그냥 텍스트의 길이만큼 동쪽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컨테이너에 보드 레디어스를 한번 줘볼게요. 테두리를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서큘러에서 3.0으로 주죠. 그랬더니 보도가 살짝 적용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컨테이너의 크기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비죠, 너비가. 그래서 너비를 뭐 한 300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컨테이너를 찍고 컨테이너를 wrap with new widget으로 일단은 감싸고요. 여기다가 expanded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우측으로 높이 50만큼을 사용한 상태에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현재는 텍스트만 존재하죠. 텍스트만.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유데미 앱을 보면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이 아이콘하고 이 텍스트가 한 묶음이란 얘기거든요. 한 묶음. 자, 그러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의 부모를 보니까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는 그냥 children이 아니라 child라고 속성을 갖고 있어서 한 개의 위젯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add row, add row가 아니군요. wrap with row. row 위젯으로 감싸는 겁니다. 감싸고 나니까 텍스트가 버티컬로 가운데에 정렬이 되죠. 그런 다음에 children은 자식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다 이제 아이콘을 하나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메일 아이콘이 텍스트 위젯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콘하고 이메일이라는 텍스트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들의 부모인 로우의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이렇게 주게 되면 두 개의 위젯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각각의 이미지, 그러니까 아이콘과 텍스트에 약간의 스타일들을 가미하고 아이콘에는 색상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콘에 색상을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컬러죠. 컬러는 컬러.레드. 자, 이렇게 아이콘의 배경색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자, 텍스트에 스타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의 스타일은 텍스트 스타일이고요. 컬러는 이미 검정색이니까 폰트 위젯, 웨이트 볼드로 좀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하고 이메일 텍스트가 조금 간격이 필요하니까요. 아이콘 위젯을 선택하시고 자, 전구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Add 패딩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패딩 위젯 밑으로 아이콘이 들어가고 자, 엣지 인셋에서 8픽셀만큼 자, 패딩이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식의 패딩을 적용한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그 컨테이너가 흰색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컨테이너 좌우에도 패딩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컨테이너를 선택하고요. 전구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고 Add 패딩 됐죠? 그랬더니 좌우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메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버튼 하나가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상 이미지하고 보더라도 아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또는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좌측 왼쪽과 오른쪽에 흰색 선이 있죠. 이 두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죠. 로 밑에 children을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좌우에 흰색 선이 있어요. 이 흰색 선은 컨테이너 높이를 한 이 정도만 준 다음에 좌우에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컨테이너 컬러는 아직 필요 없고요. 하이트로 이 정도만 주고 됐죠. 그 상태에서 위드를 한 300 정도 줘보죠. 300은 너무 크네요. 100 정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위드하고 하이트를 줬지만 실제로 흰색 바탕에 선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박스 데코레이션을 주고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주죠.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가 완성이 됐고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아래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카피해 보죠. 자, 문제는 지금 위드를 100으로 픽스를 했는데 이 위드가 사실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픽스를 하게 되면 특정 핸드폰에만 디펜던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컨테이너의 위에다가 부모로 expanded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자, 글씨가 오른쪽 끝까지 가버렸죠. 이 얘기는 expanded가 확장시켰기 때문에 나머지들 width나 나름의 값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다 빌리게 돼 있죠. 그럼 두 번째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expanded를 한번 이렇게 자, 그랬더니 글씨가 가운데로 왔죠. 가운데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죠. 텍스트 스타일에 일단은 컬러는 화이트로 할 거고요.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를 자, 볼드로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좌우측의 이 선들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패딩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좌우측에 있는 컨테이너에 패딩을 한번 넣어볼게요. add 패딩. 됐죠? 그랬더니 좌우의 간격이 일정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children이 들어갈 거고요. 자, 텍스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아이콘도 들어갈 거고요. 페이스북 아이콘이 현재 없는 걸로 봐서는 따로 외부에서 익스텐션을 깔고 페이스북 아이콘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아이콘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이런 상태면 자,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이 텍스트도 사실 컨테이너가 감싸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텍스트 위에 wrap with 컨테이너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데코레이션으로 박스 데코레이션을 넣어주면 되겠죠. 화이트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높이는 50으로 할 거고요. 됐죠?
자, 근데 위에 아이콘이 지금 컨테이너 밖에 있죠. 이럴 경우에는 컨테이너는 child로 하나의 자식만 가질 수 있으니까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 위에 자, wrap with row에서 자식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row를 추가하고 이렇게 자, 아이콘하고 텍스트를 같은 위치에 넣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좌우로 확장이 돼야 되니까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wrap with new widget 누르신 다음에 expanded 하면 좌우로 이렇게 길게 확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좌우에 패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add 패딩을 눌러주시면 좌우의 간격이 이만큼 일정하게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 두 개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두 개가 있죠. 얘네들이 지금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려고 하면 컨테이너 밑에 있는 로우에다가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가운데로 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이콘하고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가 서로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이콘에 패딩을 추가하죠. 그랬더니 살짝 일정하게 벌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하고 아이콘에 대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텍스트는 폰트 웨이트는 자, 볼드로 할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아이콘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스북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폰트썸을 임포트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펍스펙 얀 파일을 여시고요. 디펜던시에 자, 폰트썸 플로터 8.2.0을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 버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아이콘을 교체를 할게요. 폰트썸 아이콘제 페이스북. 자, 일단은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오른쪽에 물음표로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디버거를 종료하고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이 생성이 됐어요. 아이콘이.
자, 이 상태에서 페이스북 아이콘에 페이스북의 파란 색깔이 입혀지도록 스타일을 올려볼게요. 아이콘에 컬러를 넣어줘야겠죠. 헥사코드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도 간단하겠죠. 자, 텍스트로 다시 됐죠. 자, 텍스트를 감싸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컨테이너에 데코레이션을 박스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컬러는 화이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를 줘야겠죠. 보더 레디어스 3 정도로 주고요. 자,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쪽에도 보더 레디어스가 들어가야 될 텐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죠. 당연히 높이가 컨테이너의 높이가 50으로 또 동일하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는 좌우로 확장이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기준으로 부모의 패딩 위젯을 넣죠. 그래야 좌우에 간격이 벌어질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텍스트만 들어가 있고 아이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텍스트는 당연히 컨테이너의 자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컨테이너는 자식을 하나만 받기 때문에 텍스트 위에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로우를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추가하면 되겠죠. 구글 아이콘도 아마 폰트썸 아이콘에 구글이라고 있어요. 이걸 쓸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가운데에 정렬이 돼야 되니까 메인 액세스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줄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하고 우측 텍스트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패딩으로 감싸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에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텍스트 스타일로 스타일을 자, 두껍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글 계정 로그인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처음이시니까 계정 만들기 두 개의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children으로 텍스트에 처음이시니까 계정 만들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이 텍스트 두 개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분리된 이 두 개의 텍스트 위에 일단은 컨테이너를 한번 넣어볼게요. 컨테이너를 넣고 그 컨테이너 위에 expanded로 확장을 시킬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지금 계정 만들기 텍스트가 쭉 밀려버렸죠. 자, 이런 식이라고 하면 계정 만들기도 동일하게 가야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컨테이너가 양분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두 개의 텍스트가 좌우로 이렇게 중간에 몰려 있는 걸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컨테이너에다가 얼라인먼트를 줄 수가 있겠죠. 센터 라이트로 이렇게 주면 처음이십니까 글씨가 계정 만들기 쪽으로 붙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레프트로 하게 되면 당연히 계정 만들기도 왼쪽에 붙겠죠. 사실 이게 없어도 쟤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폰트들에 대한 스타일링을 해보죠. 텍스트의 스타일링이요. 스타일링은 자, 폰트 사이즈는 18로 할 거고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인데 얘는 조금 어둡게 할 거니까 숫자를 이 정도 들어가게 54 정도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링 정보를 아래쪽 계정 만들기에도 그대로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계정 만들기는 그냥 화이트로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정 만들기하고
처음이시니까는 약간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죠. 자, 컨테이너에 패딩을 추가할게요. 살짝씩 벌어졌죠, 팔만큼. 자, 계정 만들기 컨테이너에도 동일하게 패딩을 줬습니다. 또 떨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계정 만들기에 언더라인이 안 들어갔군요, 스타일에. 자, 텍스트 스타일에 데코레이션을 넣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점 언더라인 이렇게 해주죠.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용 약관이죠. 자, 이용 약관은 스타일을 폰트 사이즈를 18로 할 거고요. 얘도 웨이트는 볼더하고 컬러도 자, 화이트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정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정중앙에. 익스펜디드를 한번 넣을게요. 익스펜디드를 넣더라도 중간에 컨테이너가 끼어있지 않으면 중간에 위치하지 않네요. 자, 텍스트 스타일을 텍스트를 컨테이너로 래핑을 한번 하고 얼라인먼트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센터로 위치를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용 약관까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버튼마다의 간격 조절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얻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용 약관에 언더라인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각 버튼 간의 간격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 로그인 버튼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또는이라고 하는 텍스트하고의 간격이 너무 붙어 있죠. 자, 이메일 로그인. 자, 컨테이너 위에 패딩 위젯이 있고요. 엣지 인셋이 올로 동서남북으로 8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변경을 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패딩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nly로 바꾸고요. left 20 정도로 주고 right 또한 2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하고의 간격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바텀으로 30을 아니군요. 50 정도를 줘보죠. 확 벌어졌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는에 해당되는 텍스트로 가보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패딩이 존재하는데 또는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이 패딩이 따로 들어가 있죠. 익스펜드도 따로 돼 있고요. 자, 엣지 인셋에 only로 바꾸고요. 레프트는 20으로 해야 동일하겠죠. 라이트는 조금 다릅니다. 10 정도만 주죠.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오른쪽에 있는 expanded에 붙여넣기 하고 라이트하고 레프트를 바꿔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 패딩을 이것도 only로 바꾸고요. 레프트는 당연히 20이겠죠. 라이트도 20일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또는 하고 이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하고의 간격이 위아래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중간에 사이즈 박스를 넣고 하이트로 50 정도만 간격을 좀 벌려 놓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계정으로 가볼게요. 이 녀석은 이제 페이스북 쪽하고의 간격이 좀 필요하니까 탑을 20.0으로 하고요. 레프트는 당연히 20.0 맞죠? 라이트도 20.0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이시니까 여기도 only로 바꾸고요. 탑을 60으로 주고요. 라이트를 3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이걸 카피해서 계정 만들기 쪽에도 동일하게 얘는 레프트겠죠. 자, 이용 약관은 현재 패딩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패딩을 한번 넣을게요.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탑은 100 정도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00만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화면하고 많이 유사한 그런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씌워보도록 할 건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구글에서 유데미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내려받았고요. 이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됐죠? 한 요 정도 사이즈만 잘라가지고 이미지를 새로 생성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만. 이 정도 크기의 이미지가 백그라운드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이미지를 우리 프로젝트에 넣어줘야겠죠. 일단은 프로젝트 루트에 아셋이라고 하는 아셋 보이시죠? 폴더를 만드시고 이 폴더에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잘라낸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YAML 파일 쪽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 폴더와 이미지 이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우리 프로그램 쪽에 심어 봐야겠죠. 자, 일단 로그인 초이스 페이지에 데코레이션 이미지를 리턴하는 build background image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return은 이렇게 asset 이미지요. 자, 그리고 핏으로 박스 핏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야 이미지가 전체를 덮도록 되겠죠. 그리고 컬러 필터를 넣어줘서 오퍼시티로 약간의 투명도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완성이 됐으면 해당하는 함수를 스캐폴더 밑에 있는 컨테이너에 데코레이션으로 박스 데코레이션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미지로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배경에 이미지가 적용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던 유데미 앱의
로그인 선택 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들을 개별적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